네, 안녕하세요. 스케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될지. 여전히 이제 저녁에, 밤에는 좀 약간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뭐 이래가지고, 네. 저도 고민입니다. 반팔만 입고 딱 다니기에는. 좀 추운 것 같아요. 약간 밤에 추운 긴팔을 입고 다니다가 낮에는 소매를 걷어요. 아주 간편합니다. 아니, 저는 지하철 탈 때 걔는 그게 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에어컨. 에어컨. 그 영문이, 누구의 요청으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또 연락을 주세요. 추우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 연락처를 못 찾아가지고. 약 냉방칸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네. 양냉방칸을 기억하지 않는 이상 좀 찾기가. 계속 돌아다니면 언젠간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왜 이래 추운데 왜 에어컨 틀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줌마들끼리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아줌마들이 더워 하면서 번호 어디있지? 이러면서 막 찾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담요를 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와, 그 지하철을 위해서? 네. 에어컨 때문에. 네. 뭐 아침 출근 시간에 또 너무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면. 춥진 않죠, 그때. 네, 담요를 뭐 꺼내서 하기에는 좀. 아니, 그때는 춥진 않아요. 네.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네. 근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는 꼭 담요를 주거든요. 맞아, 에어컨을 맞아, 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덥다는 사람도 있고 춥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덥다는 사람을 위해서 에어컨을 튼단 말이에요. 네. 그럼 춥다는 사람이 또 불평을 해요. 아.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온도라는 네, 게. 네. 그러니까 덥다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에어컨을 틀고 그냥 담요를 주는 거예요. 추운 사람은 담요 덮어라. 이게 이제 비행기에서는 이런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하철도 주면 좋겠다. 그렇죠. 영무원들이 이렇게 담요 혹시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들 담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럼 좀 좋겠는데. 맞아. 돌려주지 않으니까 문제죠.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 아니, 지하철에 그 창문 열 수 있나요? 안 되죠. 2호선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호선, 2호선은. 그 창문이 있는데 한 번도 여는 걸 못 봐가지고. 근데 굳이 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저는. 공기가 나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더울 때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에서는 창문 열면 큰일 납니다. 먼지 다. 뭐, 밖에서는 좀 열 수도 있겠는데, 혹시, 지하에서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창문을 그럼 장신용으로 달아놨는지. 열리긴 열려요. 제가 열리는 거 보기 봤어요. 창문 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창문은 장신용인가? 진짜로 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1호선, 2호선만 있는 거 보니까 1호선, 2호선이 야외라서 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아니면 옛날에 만들어져서 옛날에 만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더우면 에어컨 틀고 뭐 이러버리니까 네. 굳이 창문을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죠. 네, 갑자기 북한의 에어컨에는 창문이 있는가? 북한의 지하철에 창문이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안 가봐서 모르죠? 그렇죠. 사진 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창문이 달려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하철인 거죠? 네, 오늘 지하철인가요? 이동훈 기자님? 네, 오늘 주제는 세포등판입니다. 지하철이 아니죠. 우리 항상 보도 내용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묘미죠, 이게 이런 게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렸듯이, 세포등판인데요. 얼마 전에 조선신보가 세포등판을 소개하면서 이제 북한이 식량의 양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포 등판은 목장이죠. 네. 목장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실 것 같아서. 네. 세포 등판은 강원도죠. 강원도도 북한에 좀 걸쳐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강원도의 세포군과 주변에 있는 평강군, 이천군 이렇게 3개 군에 걸쳐서 넓은 들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목을 하면서 고기를 많이 생산을 하겠다. 이러면서 일대 축산기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나 양 이런 것들을 풀어서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쭉 세울 그런 고민을 갖고 있죠.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올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까지 정말 완성하자 이런 게 다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은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목장 규모는
약 5만 정보라고 해요. 네. 5만 정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딱 필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네. 평으로 따지면, 흔히, 아직까지 평을 많이 쓰니까, 평으로 따지면 약 1억 5천만 평이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평. 근데 1억 5천만 평이면은 사실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감이 안 오네. 네. 네. 그냥 뭐, 넓다? 그냥, 뭐, 보통, 서울대? 뭐, 이런 대학은 몇 평이죠? 서울시 면적이 네. 얼만지를 비교하면 쉽겠네요. 아, 그렇게 해야 되구나.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검색을 해보죠. 서울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포등판이 한 세포등판이 500제곱킬로미터 예. 정도 되는 거니까 서울보다 약간 작다. 6분의 네. 5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포등판이 1억 5천만 평, 제곱킬로미터로 따지면은 약 500제곱킬로미터 이 정도 네. 되니까 서울의 이제 6분의 5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크다. 거죠. 상당히 넓은 거고, 대관령 같은 경우가, 대관령에는 삼양목장 이제 꽤 유명하고 몇 번 찾아가신 분도 계실 건데, 네. 거기가 약 650 정보라고 해요. 네. 근데 5만 정보라고 하니까, 네.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거죠. 뭐지? 아. 한 100배 정도, 100배 좀 안 되게 크네.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서울시에 1,000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다 풀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를 한 1,000만 마리 정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아, 맞아. 1,000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진짜? 네. 인구가 1,000만이 사는데. 사람이 1,000만이 사는데 소가 1,000만 마리가 못 살아. 맞아. 더 많이 네.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한강 이런 데는 뭐 사람이 안 사잖아요. 그렇죠. 한강 근처 이런 데. 서울숲에도 사람 안 돼. 네. 그리고 그 산에도 사람이 안 사는데요? 네. 네, 손은 네. 아파트처럼 이렇게 올라서 살진 않지 않습니까? 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소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자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이제 많이 뭐 키울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진짜 크구나. 네. 그럼 여기 있는 그 나무들을 다 뽑아가지고. 풀밭으로 다 네. 맞바꾼 거예요. 아, 이쪽이 약간 날씨가 험하다고 해요, 옛날부터. 좀 험한 곳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사짓기도 약간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좀 세포가 네. 원래 세포군의 이름이 눈포, 바람포, 비포가 내린다고 해서 세포잖아요. 네. 그래서, 눈포는 뭐예요? 눈이 막 대포로 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내린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데 목장을 짓겠다고요? 네. 그러면은 소들이 막 날아가면 어떡하지? 소가 날아가진 않겠죠? 무거우니까 날아가진 않고. 아, 그럼 막 눈 많이 쌓여가지고 막 소들이 걷기 힘들 정도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 알아서 살아야죠, 소들도.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것도 자력갱생. 이제, 그 보통 보면 방목을 한다고 해도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라 축사 같은 것도 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 또 거기 안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 넓은 지역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그 넓은 동네에, 뭐, 다른 걸 지어가지고 식량을 더 생산하거나,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세포 등판이라는 그 큰 지역에 방목을 할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다. 식량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선신보는 이와 관련해서 식량의 양,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북한은 3, 4년 이내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90년대 말에 고난행군 시기 매우 식량 사정이 어려웠는데 이때를 생각을 했을 때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식량 문제가 사람이 먹는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에 뭐 소나 양, 뭐 염소 이런 걸 키울 수 있을 여유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원래 옛날부터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풀을 고기로 바꾼다라는 정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풀 먹는 짐승을 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료나 뭐 곡식, 곡물로 키워야 되는 짐승은 사람이 먹어야 될 걸 지금 짐승 키우는데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어차피 못 먹는 풀로 짐승을 키우도록 그런 짐승을 집중적으로 키우자라는 거죠. 그런 짐승들이 어떤 게 있어요? 소와 양, 염소. 토끼도 있습니다. 토끼. 그럼 그 외에 나머지 돼지 이런 거는 사료를 먹는 건가요? 돼지는 풀을 먹진 않죠. 아. 돼지는 근데 뭐 다른 형태로 음식 찌꺼기도 잘 먹고 하니까. 보통 이제 뭐 돼지 한국에서는 사실 축산업은 다 사료로 키우니까 사료 이제 가공해서 키우는데 네. 어쨌든 방목을 할 수 없잖아요. 돼지를 방목하면 돼지가 뭘 먹고 살겠어요. 아. 돼지 그러면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키우는 거고, 풀 먹는 그런 것들을, 소나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을 이제 방목에서 키우는 것이고, 북한에서 토끼를 좀 꽤 많이 키웁니다. 토끼 같은 경우에도 풀을 이제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풀을 먹여가지고, 이제 토끼를 키워서, 토끼를 잡아서 이제, 가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쓰고, 덧신이나 이런 거 만들고, 무릎 보호대 이런 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토끼로 무릎을 보호하는 거군요. 네, 토끼 가죽으로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고기는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개발한 슈퍼 토끼라고 해서 일반 토끼가 예를 들면 커다 두 뺨 정도 크기 이 정도라면은 그 슈퍼 토끼는 1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토끼도 막 들여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독일 개발자가 북한에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토끼가 아니라 괴물이죠, 그거. 토끼 수준이 아무튼. 1m 하면 너무 무섭다. 괴물 토끼죠, 그거.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왔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잘해보겠다 해서 세포를 만든 거죠. 세포 등판을. 그럼 이건 지금 들판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풀을 키워가지고 그 풀을 먹이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몇 년 전부터 세포 등판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요. 땅을 갈아엎고, 비료나 이런 걸 주면서, 먹이용 풀씨를 막 심고 있었습니다. 계속 심고 있고, 그렇게 이제 풀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NK투데이에서 방북기를 연재하고 있는 CJ 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작년 9월 달에 방북을 했었고, 세포 등판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막 쓴 글을 보면 전체 5만 정보의 풀판 가운데 4만 정보는 풀을 키워서 베어내서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4만 정보의 먹이용 풀씨를 막 파종을 해서 수확을 실제 지금 현재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는 정보당 20톤의 생산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5만 정보인데 그 중에 이제 5분의 4는 사료를 키우는데 사용하고 그쵸. 5분의 1만 가축을 키우는 땅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4만 정보에는 풀 심어서 풀만 이제 계속 생산을 하는 것이고 이제 1만 정보에는 가축들이 여러 가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는 방목을 해서 막 뜯어먹게 네. 놔두는 거여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풀 종류를 여러 가지 섞어서 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조성이 되면 이제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방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지금 그 CJ 강이 들은 바로는 5정보당 소 30에서 50마리, 네. 양 150에서 200마리가 배당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 수 있겠다. 네. 지금 1만 정보를 가축에게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5정보당 소를 50마리다. 네. 라고 계산하면 최대 50마리니까? 네, 최대 50마리면 5정보에 50마리. 그럼 1정보에 10마리. 만 정보에는 10만 마리. 소 10만 마리. 아까 1000만 마리 얘기했는데 1000만 마리까지는 안 키우네요. 양도 있으니까 양은 200이니까 거의 4배니까 양은 소가 아까 몇 마리였죠? 40만 마리까지 되는 거죠. 양은 40만 마리. 뭐 약간 섞어서 하면은 한 20만 마리의 소나 양 뭐 이런 걸 키운다. 20만에서 30만 정도에. 이렇게 이제 계산은 그렇게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북한의 소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새끼를 낳아야겠네.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건데 일단 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몽골이 목축업에 대한 기술 원조와 기술 원조 관련해서 합의를 했었고요. 네. 몽골에서 가축 1만 마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1만 마리를 몽골에서 북한으로 들어오기로 합의를 했는데 현재 이제 100마리 정도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몽골에서 북한까지 가축을 들여오는데 운송을 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정확하게 마련이 안 돼서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북한까지 들어오려면은 차로 와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머니까. 근데 또 멀미하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멀미하고 이러다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싣고 오면서. 그래서 이 차로 하기엔 좀 어려운데 비행기로 하기엔 또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기차를 놔야겠네. 철도를 하나 놔야겠다. 철도를 놓거나 뭘 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 비용이 지금 마련이 안 돼서 이게 진척이 약간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정주영 회장이 있었으면
한 큐에 해결할 것 같은데. 소떼 몰고 그냥 몽골에서 북한까지 그냥 이리야 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100마리는 차로 운송하고 100마리는 이제 확인된 거는 비행기로 이제 운송을 했다는 걸로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러네. 현재 이제 약간 정체되어 있다고 해요, 이 사업이. 네. 어쨌든 이제 1만 마리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마련되는 대로 계속 이제 아마 몽골에서 북한으로 가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 세포 등판에서 풀먹이 사만정부의 풀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 사업도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난 10일에 조선중앙통신이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자들이 4월 한 달 동안 2,440여 정부의 인공풀판에 먹이 풀씨를 파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4만 정부 중에 2,440 정부니까 약간 뭐 비율상은 좀 적긴 한데 계속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뭐 그동안 4만 정부 중에서 아직 안 됐던 부분에 아마 파종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은 10월 1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4월에 이만큼 했으면 5, 6, 7, 8, 9 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이미 이제 동안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5월 5개월 동안 각각 이만큼씩만 해도 사실은 뭐 10,000 정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해놨으면은 또 10,000 정보 가까이 이게 이렇게 하면 매번 풀씨를 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뿌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풀이 자라서 거기서 이제 풀씨가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동 알아서? 그러니까 자연으로 이제 떨어지고. 아까 표현 나왔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계속 이제 자랄 거 아닙니까? 한번 베어내도 그다음 해에도 또 자라고 이런 식으로 4만 정부 풀밭에 계속 이렇게 풀씨를 뿌려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뿌린 곳에 2,440 정부에 풀씨를 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고 아무튼 여기는 완공만 되면은 축산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관광지로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삼양목장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관광지로 쓸만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방목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못 보잖아요. 서울숲 가도 거기에 소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막 양이나 소떼가 지나가면 버스가 멈추고 기다려야 돼요. 소떼 지나갈 때까지. 우와.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버스 출발하고 막 이런 거 있어서 분위기도 괜찮고 네. 거기서 또 입구에서 그 양꼬치 구이 뭐 이런 것도 팔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본 양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네. 근데 뭐 먹어본 사람 얘기로는 먹지 말라고 하긴 하던데 맛없다고. 근데 관광객이 많이 가면 풀이 이렇게 상하지 않아요? 그때 어땠어요, 약간? 우리는 딱 이제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스가 길로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냥 버스 안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럼 버스가 지나가는 길은 약간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돼 있고, 네. 나머지는 다 풀밭이고. 네, 풀밭이죠. 그리고 그리고 많이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워낙 넓기도 하고 네. 여기가 이제 강원도 대관령 거기잖아요. 네.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추워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때문에 긴팔 옷 입어야 돼요. 그런 데라서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할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쭉 돌아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축산기지라고 하니까 뭐 고기를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로 만드는 이런 이제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거에서 나오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산다든지 공장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 것도 하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판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야영 네. 캠프 네. 이런 것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야영 캠프 하다가 소떼 습격을 받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순한 소도 있겠죠. 네. 네. 하여튼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해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통신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협동조합 NKToday로 보내주시면 됩니다.